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가황으로 불리는 트로트계의 전설이죠. 가수 나훈아 씨가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오는 4월 마지막 콘서트 개최를 예고하면서 팬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건데요. 데뷔 58년 동안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나훈아 씨. 지난해에도 신보 새벽에서 갈매기 춤을 선보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기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뒤 올해로 58년 차를 맞은 트로트계의 전설 나훈아. 나 씨가 소속사를 통해 팬들에게 쓴 편지를 공개하며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나 씨는 고마웠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을 따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는 편지 끝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올해 공연이 자신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임을 암시했습니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에 따르면 나훈아는 오는 4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에 포문을 엽니다. 이어 7월까지 청주와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 지에서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나훈아는 데뷔 후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9월에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이 대성공을 거뒀고 당시 발표한 신곡 테스형은 힘든 시간을 겪던 이들의 큰 위로를 안겼습니다. 지난해에도 신보 새벽에서 갈매기 춤을 선보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나훈아. 그의 마지막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며 역대급 티켓 예매 전쟁이 예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올해부터 세금을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산정되는 수익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조정 이자율을 보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연 3.8%까지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나 관세를 실수로 더 내면 세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같은 환급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난해 연 2.9%에서 올해 3.5%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도 이자가 포함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여기에도 3.5%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세부담이 늘지만 세금을 잘못 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연 3.8%까지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면세 사업이 어려워졌던 지난 2020년부터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 수수료를 50% 감경해왔는데 이를 2023년 매출액까지로 늘린 겁니다. 관광객 입국객 수나 여러 가지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면세점 업계의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선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업화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또 희귀병 치료제 가운데 아미판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달엔 후속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2023 세제 개편이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옥중에서 숨진 푸틴의 정적이죠.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언제, 어디에서 열릴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앞서 수사관들이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르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한 바 있죠.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러시아가 나발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발리의 측근들은 장례식에 관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를 프리고진 스타일로 치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전용기 추락 사고로 의문사한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장례는 그의 고향에서 비공개로 엄수됐습니다. 실제로 나발니의 어머니는 앞서 수사관들이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르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Глядя мне в глаза,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если я не соглашусь на тайные похороны, они что-то сделают с телом моего сына. 나발니 시신의 이동 경로 등 장례식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정부 성향의 독립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스는 나발니의 장례가 정치적 시위로 바뀌어 푸틴 대통령의 대선을 망치는 걸 막으라는 임무가 당국에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Кремль не имеет к этому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ремль не может оказывать давление.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очередное абсурдное заявление. 현지 텔레그램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진행하기로 한 29일 모스크바에서 장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묘지에서는 나발니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발니의 동료인 이반 지다노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29일 장례식에 관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장례식과는 별도로 공개 추모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유럽의 성난 농민들이 수백 대의 트랙터 부대를 앞세워서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시위 격화로 농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사용해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앞서 EU가 농민들에게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대책을 준비했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임민영 PD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수백 대의 트랙터가 유럽연합 건물이 모여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속속 집결합니다. 당초 많아야 300대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벨기에, 프랑스 등 각지에서 도착한 트랙터는 약 900대에 달할 것으로 브뤼셀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EU 본부 주변 도로를 통제했지만 트랙터 부대는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일부 농민은 타이어를 쌓은 뒤 불을 질렀고 달걀과 폭죽을 경찰에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체루탄을 사용하여 위태로운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not listening to our demands. Our demands is for fair revenue. Ici, on arrive dans une conjoncture tellement changeante et insécurisée dans le temps. 앞서 EU는 농민들에게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이날 열린 27개국 농업장관 회의에서도 시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긴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Les 27 États membres sont fermes pour dire que la situation ne peut pas rester en l'état et qu'il est nécessaire de prendre des mesures rapides ainsi que d'autres mesures à plus long terme au niveau de l'Union européenne. 일각에서는 EU가 폭력 시위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당분간 유럽 내 농민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종의 협상 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우회 압박한 겁니다. 보도에 이치동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이번 주말까지는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hope by the beginning of the weekend. I mean, the end of the weekend. At least my national security advisor tells me that we're close. We're close. It's not done yet. And my hope is by next Monday we'll have a ceasefire.
지난주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 협상안 초안을 마련해 하마스에 제시했습니다. 이후 물밑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종의 협상 시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우회 압박한 겁니다. 일단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완전 철군 등 일부 핵심 요구사항을 철회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과 맞교환할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에 대한 요구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살인죄 등으로 장기 복역 중인 거물급 수감자 석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3월 10일께 시작하는 라마단 전에 남은 인질이 석방되지 않으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으로 진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쇄신 압박 속에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은 자치정부가 전후 가자지구를 이끌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능력을 갖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무드 아바스 수반 체제에서 이 같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